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승쌤입니다. 오늘은요 주요 3화음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곡을 치시던지 이제 멜로디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있는 개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 멜로디 밑에 두 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눌러서 화음으로 받쳐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화음으로만 구성된 곡들도 있어요. 그래서 화음이라는 거 두 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누른다고 했죠.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를 하면 할 때 이 오른손에 해당되는 이것은 멜로디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밑에서 하면서 동시에 누른 이건 바로 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멜로디를 치건 밑에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받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의 화음을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음이라는 것 자체가요, 두 개 이상을 동시에 한 번에 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 멜로디를 받치는 화음의 그 성격도 배우는 거지만요. 그래서 결국에는 악보를 읽는 속도도 하나 읽을 걸 세 개를 동시에 쫙쫙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악보 읽는 속도가 최소한 3배, 그리고 빠르면 4배까지도 빨라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화음을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오늘 배워볼 이 화음은요, 다장조 화음으로 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이유는 가장 쉽기 때문이에요. 자, 이 조라는 거는 무슨 조 했을 때 여러분은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마다 악기마다 가지고 있는 음역과 그 다음에 기준음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편한 조라고 하면 바이올린은 이렇게 다른 음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더 이 바이올린의 특성에 잘 맞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고, 첼로라면 이런 음역대가 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와 각각의 고유의 악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역대에 잘 맞춰서 조를 설정하려면 이 음부터 그 다음 옥타브 사이에 있는 하나하나의 음들이 기준점이 되는 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정하는 그 조라는 거는 도음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도로 끝나는, 도로 어떤 음으로 시작하던 도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종착점이 도로 끝나는, 도가 주인공이 되는 음을 그 기본으로 하는 조이다. 그래서 이게 다장조가 되는 거예요. 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 다장조라는 거는 일단 장조는 밝은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도의 음을 가장 중요하게 두는 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은 얘는 결국 C가 될 거고요. 이탈리아 말로 하면은 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점으로 3화음을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시작하는 음은 뭐가 되냐면요, 당연히 도가 되겠죠. 이 음으로 종착지로 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 음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음은 바로 이 솔, 딸리화음이라는 건데, 솔을 그래서 미음으로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는 파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도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뜻에서 으뜸화음이라고 하고요. 지금 장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음 자체도 이제 장조화음으로 만들 거예요. 그 으뜸이라는 뜻에서 로마 문자로도요, 숫자 1, 단연코 1등이야 라는 뜻으로 이렇게 I처럼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로마 숫자 표기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표기하게 되면요, 이렇게 C. 이게 C라는 도라는 음 하나를 일컫기도 하지만 이 화음을 이 글자 하나로 표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곡을 보시면 위에 이렇게 알파벳 끼워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이 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코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요 3화음을 잘 익혀두시면 이런 악보 위에 표기된 영어 글자를 보시면 아, 이게 코드였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으뜸 화음이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가 쌓아볼까요? 장조 화음을 쌓는 비결이 있었죠. 첫 음에서 이 3음, 세 번째 위로 올라간 이 음을 쌓을 때는 반음의 개수를 5개를 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쌓아 올리는 음에서 세 번째 쌓아 올리는 거는 반음을 4개로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쌓아 올려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반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미에 도착했죠. 자, 그럼 미를 그리고
그 다음 여기로부터 또 반음 4개를 올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솔에 도착했네요. 자, 요렇게 되죠. 요 정도 악보는 이제 조금 읽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C 아니면 이거 I. 근데 이 I라고 말하면 안 되죠. 1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1을 또 화음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읽는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음으로 갈게요. 이 화음은 보통 곡의 끝이라던가 어떤 그 멜로디가 흐르다가 중간에 약간 살짝 마무리를 해주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정말 감초 같은 화음이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그 생일 축하합니다도 보시면 솔로 시작하는 어떤 화음을 제가 만들었죠. 이 화음을 꼭 거쳐서 엔딩으로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화음이에요. 그래서 으뜸 화음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여전히 이 곡에서 가장 장악력이 큰 화음이라는 뜻에서 이 화음은 딸림 화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딸려 있는 거죠. 항상 딸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 G니까 여기도 대표 코드 이름을 G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부터 도레미파솔 5칸을 올라왔기 때문에 로마 숫자로 이렇게 5자를 써줍니다. 그래서 오도 화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다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그리고 이 딸림 화음 대신 이렇게 오라던가 G로만 표기해 주시면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화음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해볼까요? 반음 5개. 하나, 둘, 셋, 넷, 5. 자, C에 도착했네요. 자, 그러면 C를 이렇게 그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레에 도착했죠?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해서 G코드 아니면은 오도화음 아니면 딸림화음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곡이 아니라 이 화음은요. 이 2개의 화음만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사이에 끼어들면서 이 2 화음의 연결을 되게 부드럽게 해주는 또 다른 필수 코드예요. 그래서 이 딸림 화음보다는 조금 밀리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뜻에서 버금 딸림 화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파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대표 알파벳 F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부터는 도, 레, 미, 파 4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숫자로는 4라고 써줘서 사도 화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 다음에 이 장조 화음 계열로 다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반음 5개, 4개를 다시 한번 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라에 도착했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화음을 쌓는다라는 개념이 이 첫음과 항상 3칸씩을 유지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쳐보면요. 우선 코드를 치실 때 테크니컬한 걸 좀 알려드리면요. 왼손으로 주로 많이 치시게 될 거니까 제가 왼손으로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코드를 칠 때 이제 이 손끝을요. 한 달 동안 굶은 호랑이처럼 저기 고깃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흥 하면서 꼬집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꼬집는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꼬집는 포지션을 해주세요. 그리고 손등에 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많이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폼을 잡았을 때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면 됩니다. 근데 저는 뼈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중간이 움푹 파이게 해서 요렇게 딱 잡아주는 형태.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가 닭목처럼 올라오면 안 되고요. 손목이 이렇게 낮은 형태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준비하시고 손목을 조금 낮춰주신 상태에서 약간 앞으로 튕겨 올리듯이 치시고 힘을 바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를 칠 때 보통 딱딱한 이유가 그냥 이 폼대로 건반에 냅다 꽂아주시기 때문이거든요. 딱딱하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손목을 낮춘 상태에서 꼬집어서 힘을 빼고요. 그 다음에 F코드 가볼까요? 준비해놓고 자 호랑이가 됐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위로 튕겨 올리듯이 이때 손목을 계속 힘을 빼주신 상태여야 돼요. 그 다음에 한음 올라가죠. 이렇게 튕겨주면 좋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친 다음에도 하고 쩍 이렇게 떼시는 게 아니라 친 다음에 손목을 살짝 또 풍선을 손목 위에다 단 것처럼 살짝 띄어 올려주시면 아주 아름답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알려드리면 이 3화음을 알았어요. 그럼 도대체 왜 악보를 3배로 빨리 읽게 됐느냐?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3화음을 그래서 배우게 되면은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가 이제 머리에 잘 장착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화음이 그냥 원래 화음의 기본 형태로 오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좀 익숙하시잖아요. 보면 주요 3화음 나왔네. 되게 쉽구나. 이렇게 한 번에 딱딱딱 읽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화음 형태가 약간 순서를 바꿔서 나타나기도 해요.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요 C 코드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음을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 리듬을 가장 밑에 있는 음을 위로 끌어올려요. 이걸 전문 용어로 자리바꿈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악보 빨리 읽는 그 비결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오게 돼요. 그러면 미솔도 하나하나 읽긴 하지만 딱 얘를 보는 순간 미솔도 도미솔을 순서를 바꿔놓은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순간 이거는 바로 음은 이렇게 코드 형태로 나와 있지만 결국 이게 지금 1도화음을 말하는 거였구나. 순서만 바꾼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요건 F코드예요. 근데 F코드도 자리를 바꿀 때 자리를 2번까지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한 번만 바꾸는 겁니다. 밑에 요거 아니에요. 자, 위에 있는 두 음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음만 제일 위로 끌어올려요. 요렇게. 그러면 라도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라도파라는 음이 결국에는 파라도라는 음을 순서를 흐트렸을 뿐 계속 훈련을 하시다 보면 라도파 일부러 읽는 게 아니라 몇 번 이게 패턴이 익숙해지신 다음에는 이제 라도파가 결국엔 파라도를 변형시킨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버금 딸림 화음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보 읽는 거를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모차르트로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화음이 또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흐트러진 상태로도 나와요. 그래서 도미솔을요. 도미솔이 이렇게 합쳐져 있지만 이렇게 흐트릴 수도 있어요. 도미솔 이렇게. 이런 걸 펼침 화음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됐더라도 얘는 결국 도미솔을 따로따로 흐트려 놓은 것이지 결국에는 1도 화음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화음 같은 경우도 파라도인데 얘를 순서를 흐트려서 도라 파라 이런 식으로 흐트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도 흐트려요. 얘를 옥타브 간격으로도 흐트리거든요. 도하고 이 도를 이렇게 얘가 옥타브 간격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도미솔에 해당되는 음을 사이에 끼워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피아노를 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딩동댕동. 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를요 전문 용어로 아르페지오 펼침 화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똑같은 형태예요. 이걸 옥타브로 펼친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읽으시겠죠. 도, 그 다음에 미, 음이 너무 간격이 넓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개 이름이 점점 익숙해지시면 이제 결국 얘도 이것도 다 합쳐서 1도화음, 으뜸화음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음의 기본 개념을 아시면 결국에는 얘를 흐트러 놓거나 순서를 바꿔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넓은 간격으로 펼쳐 놓거나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Always With Me라고 이거 일본 애니메이션 곡인데요. 이런 곡이 있어요. 한 옥타브 올릴게요. 이걸 맨 처음에 오프닝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보시면 이게 옥타브 위죠. 그리고 미죠. 그러니까 얘도 1도 화음을 이렇게 옥타브로 벌려서 흐트린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다른 조 원곡이긴 한데 제가 이제 다장조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패턴을 보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옥타브 사이 이 레가 꼈네. 시는 빠졌지만 5도 화음을 결국 이렇게 펼쳐놓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어렵게 느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 3화음을 단순히 배우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보를 3배 빨리 읽는 것이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